띄어쓰기 하면은 소위 띄어쓰기 문화권이 있고 붙여쓰기 문화권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자마다 가령 우리나라 한글하고 알파벳은 띄어쓰죠. 나는 밥을 먹었다. 그죠? 나는 밥을 먹었다. 세 뭉치로 띄었습니다. I love you. 영어도 I love you 해서 세 뭉치로 띄어쓰죠. 그 반면에 중국의 한자라든지 일본의 가나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없는 것은 붙여쓰기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의 국어 그러면은 한글 또는 훈민정음 표기는 어떠했을까?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1896년까지 독립신문 창간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붙였었어요. 그래서 나란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월에 스르 사마티 아니할세, 이것은 우리가 요즘 현대판으로 보기에 유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띄어쓴 거지, 실제 여러분 벽지 같은 것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벽지 같은 거 원문으로 붙어 있는 거 들어보죠. 이래 보면 붙여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는 어떤 데 기능하는가 하면은 독서 능률을 향상해요. 어릴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가령 무슨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면은 아버지가까지 붙여가지고 띄었으면 주어가 되죠. 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지만 아버지에서 딱 띄우게 되면은 주격조서가 생략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가방, 백이라는 것. 이렇게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도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이상의 시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어디서 이제 한 뭉치로 띄었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몇 번씩 읽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띄어쓰기는 독서 능률을 향상합니다. 어절별로 띄었음으로써 빠르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되죠. 자, 방금 얘기 드렸듯이 독립신문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창간호에서 지금 현대는 띄어쓰기 하죠. 한글 맞춤법, 우리 한글을 어떻게 문자로 표기하느냐를 규정한 한글 맞춤법에 40항이 아니라 41항 41항에서 50항까지 10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 띄어쓰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보시면. 자, 어쨌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조사, 어미의 띄어쓰기라든지 또 단위명사 띄어쓰기 붙여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보조용언에 띄어쓰고 붙여쓰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러더러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예상 문제 한번 우리 훑어봅시다. 1번 답부터 한번 불러드릴까요? 뭐 많이는 못 갖다 놓는데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에 4번입니다. 8문제 가지고 고작 우리가 다 포함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뭐 유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어떤 띄어쓰기 원칙이 적용이 되며 또 선택지마다 규정에는 없더라도 띄어쓰는 그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1번 보시겠어요?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 이번 일은 내 마음대로 해라. 이럴 때 대로. 우리 품사의 통용이라는 이론을 보면은 품사가 그죠? 한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위치라든가 문장 속의 위치, 기능 여러 가지 이런 특성에 따라서 품사가 둘 이상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품사의 통용 그랬는데 그때
대로만큼뿐 이렇게 제가 수업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대로라든지 같게 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게 대로만큼뿐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예를 이렇게 들었죠. 아는 대로 밝혀라 할 때 대로는 띄어 쓴다, 그지? 아는 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할 때는 앞에 문법적 요소와 붙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띄어 쓰는 이유, 여기 붙여 쓰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여기 띄어서 쓸 때는 이걸 띄어쓰고 붙여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는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 나오는 문법적 요소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무엇이길래 띄어쓰고 붙여쓰느냐? 그러면 여기 아는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관형사형이라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관형사와 관형사형에 대한 학습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긴 해요. 자, 관형사형이라 그러고 여기 너는 뭡니까? 너는 대명사, 품사는 우리가 흔히 기능상으로 뭐라 그래? 체언 그러죠, 그죠? 대명사, 명사, 수사를 체언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말을 쉽게 하면은 관형사형이 앞에 오면 띄어쓰고 그 다음에 체언이 오면 붙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 관형사형이 또 조금 확실히 인지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관형이란 말이 붙게 되죠. 관형사도 있고 다음에 관형사형도 있어요. 관형사형도 있고 또 관형어도 있고 그죠? 관형어도 있고 관형절도 있어요. 그리고 뭐 관형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사형어절만 다르고 동일한 부분은 관형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관형. 따라서 이 관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체언을 꾸민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오겠다? 체언. 체언은 좀 전에 제가 명사, 대명사, 수사라 그래서 얘를 이 뭐 관형이란 말만 들어갔다 하면은 얘를 무조건 꾸미게 돼 있어요. 그죠? 수식한다, 뭐 꾸민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단지 범주가 달라요. 테두리가 다르단 말이야. 범주가. 무슨 범주냐면 관형사는 품사의 범주입니다. 관형어는 문장 성분의 범주예요. 관형절은 문장의 범주입니다. 이렇게 범주가 딱 다릅니다. 이건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 잠깐 봅시다. 이 관형사는 요거 관형사형과 딱 구분돼야 될 게 요거 쉬워요. 기본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본형이 관형사는 없고 관형사형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이란 말 잘 아시죠? 그죠? 잡는다, 잡았다, 잡구나 기본형이 뭐다? 잡다입니다. 어감 플러스 다가 기본형이에요. 실제 사전에 보면 기본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잡는다는 안 나와요. 자, 이게 기본형인데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새 책이라든지 새로운 책 이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의미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뜻은 뭐 비슷하잖아요. 새 책이나 새로운 책이나 뭐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뜻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기본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를 붙여보세요. 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나 얘는 기본형이 잡혀요. 새로운은 소위 이건 기본형에서 의미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형이 뭐겠습니까? 새롭다. 어간 비슷한 형태에 다를 붙여보면 기본형인데 이건 기본형이 잡히니까 관형사형이고 얘는 관형사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아는 했죠. 아는 하면은 기본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다가 아니고
알고, 알지. 예를 들어 는이 붙으면 알는이 아니라 잠충들에서 일이 탈락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잡히는 거 알겠죠? 품사는 어떻게 되냐면 관형사는 그대로 품사가 관형사입니다. 그러나 관형사형은 품사가 달라요. 이 기본형을 잡은 기본형에서 기본형의 품사를 따라갑니다. 기본형의 품사는 새롭다에서 는과 니은을 붙이면 일반적으로 새롭는다가 안 되니까 뭐다? 형용사야, 형용사. 그래서 품사는 관형사형의 품사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형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복잡하고 어렵다면은 일단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기본형이 잡히지 않는다, 기본형이 잡힌다 이 기준에서 판별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활용하면서 의미 변화하면서 탈락한 경우죠. 기본형은 잡힙니다. 아에서 아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원래 형태가 알, 이 부분에서 알다 기본형이 잡히고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기본형이 잡히면서 는이 관형사형 어미로 붙은 거고 이런 계제는 알다 그러면 알다가 동사거든요. 안다 되니까. 그러면 알고도 동사죠. 이 어미는 품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미 변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품사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 점 감안해 두시고 따라서 아는 대로 할 때 관형사형은 꾸민다 그랬잖아. 체언을 그죠? 관형이 붙으면 꾸미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띄었으면서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명사의 역할. 체언이 돼야 되겠죠. 체언 중에서도 뭐다? 명사 가운데 단독으로 쓰이긴 조금 어려운 이전 명사다. 이런 얘기예요. 명사니까 체언은 되거든요. 꾸며야 되니까 띄어쓰고 체언이 돼야 된다. 이전 명사. 그러면 너는 체언이란 말이에요. 이 뒤태로는 어떻게? 붙였으면서 얘는 뭐야? 조사가 품사가. 체언이오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전 명사로 쓰이고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조사로 쓰인 것 같이 위치나 그죠? 이건 앞에 뭐가 왔어요? 관형사형, 체언 이렇게 옵니다. 관형사형 뒤에 오면 다음에 체언 뒤에 오면 위치나 또는 의미 여러 가지 문법적 특질에 따라서 품사가 똑같은 단어대로인데 둘이상으로 이렇게 확보되는 것을 품사의 통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품사의 통용이라는 부분도 이론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이 띄어쓰기에도 상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자,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죠? 대로만큼뿐은 동일한 그와 같은 기능을 띄니까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1번 보면은 마음이 체언이잖아. 마음이 명사로. 그러니까 대로는 붙였어야 했는데 띄어서 으니까 이건 이제 바르게 된 문장을 고르니까 답이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죠. 자, 2번에 같은, 그러니까 여기 선택지마다 시험 문제 하나씩 다들 나옵니다. 여러 개가, 너댓 개가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선택형만큼. 자, 우리가 가치와 제가 얘기할 때 같은 얘기 하는데요. 이건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있죠. 가치는, 보조사도 조사입니다. 보조사 또는 부사로 쓰입니다. 얘는. 근데 같은은 뭐예요? 이 은이 의미예요. 은. 이건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같은, 같다. 이 기본형에서 같은 의미가 붙어요. 그러면 같다는 갖는다 안 되니까 얘는 품사가 고정되어 있어요. 형용사입니다. 그 잘 보시면은 보조사일 경우에는 붙였어야 되지. 조사니까, 그제? 그리고 부사는 띄어쓰죠. 형용사는 띄었습니다. 같은은 무조건 띄어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얘가 보조사인가? 자, 보시면 얘를 가지고 꽃같이 예쁘다. 그냥 꽃같이 예쁘다 할 때 이럴 때 이 가치는 붙여 쓰는데요. 뜻이 있잖아.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체언 뒤에 왔죠. 붙였습니다. 이게 조사예요. 처럼 하고. 이럴 때는 조사입니다. 처럼의 해석을 가지고 조사가 되고 또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그죠? 우리도 같이 가자. 뭐 우리 학원에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 이러면은 이럴 때 착각하지 마실 게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 이때는 뭐예요? 함께, 해석이 함께잖아. 함께 할 때는 부사예요. 부사. 그리고 단독에 띄어쓰기 합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럴 때 여기 도는 뭐 이게 보조사거든. 조사 뒤에 붙였을 때 무리입니다. 도가치가 이게 전부 다 조사가 될 이유는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생략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 이래도 그러면 앞에 채은이 왔다고 무조건 붙여주면 안 돼. 그 뒤는 우리 뒤에 도란 조사가 생략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요거. 이건 무조건 띄었죠, 그죠? 같은은 무조건 띄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4개. 우리 뭐 교회 다니실 분 가스펠 정했죠. 4개의 강 같은 평화.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4개 강물이든 뭐 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강 같은 평화할 때 이건 강은 뭐죠? 강은 명사예요. 얘는 명사고 명사 뒤에 같은을 조사로 얼핏 보면 붙였을 것 같지만 붙였을 때는 내가 강처럼 평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얘는 기본형이 뭡니까? 잡힙니다. 형용사입니다. 얘는. 명사든 형용사든 단독에 뭐가 됩니까? 단독에 띄어쓰기 다 됩니다. 단어별로. 단어 이꼴 품사거든요. 개념이. 자, 그래서 같은은 무조건 띄어쓰기 됩니다. 요거 2개 구분하시고 같은은 띄어쓰고 이렇게. 자, 이런 맥락에서 꽃 같은 그대 얼굴 어떻습니까? 꽃이든 뭐 무엇이든 같은 형태는 띄었어요. 자, 양쯔강 3번 이것도 비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2013년에도 나왔죠. 뭐 산, 강, 그죠? 또 만, 해, 뭐 이런 게 봉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 띄어쓰기 목록에 보면은 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건 우리 고유어나 한자가 붙으면 붙였어요. 그러나 외국어와 함께 쓸 때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쯔 하면은 중국의 외국어예요. 양쯔는. 그래서 양쯔는 외국어고 양쯔, 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그죠? 한자를 빌려가 이게 양자강이거든요. 요 양자강은 한자 표기가 됩니다. 양자강은 이렇게 한자와 함께는 붙였어야 돼요. 그지? 예를 들어서 낙동강 이거 붙여쓰잖아요. 낙동이 한자로 표기되거든요. 한자나 고유 있으면 강, 산, 뭐 산맥 이런 거 붙였습니다. 근데 리오그란데 저쪽에 뭐 아마 멕시코는 그쪽에 미국하고 경계 리오그란데 강 그죠? 이럴 때 띄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구분하고. 그 책은 우리가 즐겨 읽는 책입니다. 입니다는 조사예요. 무엇일까? 이다 있잖아요. 이다. 서술격 조사의 높임 형태가 입니다입니다. 지금은 부재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이 중을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조 중이죠. 중. 이건 일반적으로 뭐뭐 상태에 있는 가운데 그겁니다. 중이라는 말은 단독으로 띄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는 가운데 그녀는 임신 중 임신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회의 중 그죠? 다 띄어쓰게 돼 있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부재 중. 부재라는 말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이 뜻이 어떤 상태에 있는 가운데인데 중임. 부재 중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 없다는 말인데 이때 중은 전미사를 붙였어야 돼요. 또 우리는 언연 중에 언연도 이건 어떤 상태의 의미가 아닙니다. 언연 중. 여러분 몇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5번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1, 2, 3, 4, 5는 한 몇몇 개는 들어 뭐 우리 41항에서 50항까지 그 규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말의 띄어쓰기가 모두 올바른 것은 1번 보시죠. 과일에는 사과, 배, 감들이 있다. 여기 들 띄었어야 돼요. 이쪽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일에는 사과, 배, 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자에 등이 있잖아. 등 여러 개를 열거할 때는 띄어쓰는 거 알죠? 요게 한자예요. 등이 여러 등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띄어쓰는 거 알 겁니다. 등이 있다. 그죠? 이런 기능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들도 말이에요. 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 명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 전미사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이 조금 안 되시는 분은 이번에 복수 전미사만 이해하고 우리들은 잘한다. 들은 붙여주죠. 복수의 의미. 근데 이전 명사를 쓸 때는 앞에 명사들이 열거되는 구조입니다. 열거되는 이런 문장 구조예요. 이처럼 과일에는 사과, 배, 감 여기 등 대신에 뭐예요? 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등이 기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봐봐. 들은 무조건 복수 전미사라만 생각해서 붙인다면은 과일에는 사과, 배, 감 붙였다. 가정. 감들이 있다 하면은 사과 하나, 배 하나, 감은 여러 개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 들은 하나, 둘, 셋 각각의 개별적인 명사의 종류를 그죠? 종류가 여럿이라는 뜻으로 띄었으면서 들이 되는 거예요. 열거되는 명사들이 열거되는 거죠. 책상 위에는 볼펜, 연필, 책, 공책 들이 있다 할 때도 띄웠어야 되겠죠. 명사가 열거되는 구조는 이전 명사라는 거고. 들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1번은 감 띄었어야 되겠죠. 그죠? 들이 있다. 거기 봐봐. 금방 사과, 배, 감 등의 같은 기능으로 띄어쓰는 명사의 열거 구조고 이 방에는 텔레비전을 보고들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보고할 때 고음이 뒤에 들이 붙었죠. 또 하나 보세요. 옆에 적어보세요. 보고들 있어라. 우리 많이 쓰죠. 또는 너무들 하시네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가 들들이 있고 이때는 어미 뒤에도 그죠? 어미 뒤에도 들이 쓰였고 다음에 너무는 뭐예요? 부사의 뒤에도 들이 쓰였다. 이건 맞아요. 이 맞는데 이때 어미와 부사 뒤에 쓰인 들은 그죠? 앞에 주어가 어미와 부사의 들은 붙였으면서 주어가 뭐예요? 생략되는 어떻든 주어가 복수라는 뜻입니다. 가령 어서들 오너라 할 때 어서는 부사입니다. 어서들 오너라 하면 오는 사람이 여러 명이란 얘기예요. 그지? 너 여기 방 안에서 이 방에서 TV를 보고들 있으라면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주어 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미와 부사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주어가 복수라는 뜻이다 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돼요. 문법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가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나오는 비록 8문항밖에 내가 수록을 안 했지만은 띄어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들어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선택지마다가 문제 하나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때 이후 3년 만이다 오래간만에 여기 핵심은 뭐겠습니까? 만 요겁니다. 만도 시험에 한 너댓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만 한번 볼까요? 만은 뭐 여러 가지 쓰입니다. 첫 번째, 이 만은 보조사. 보조사도 조사리 붙였으면 되고, 한정을 뜻합니다. 제한이나 한정. 예. 나만 보고 그래, 뭐 이런 표현 전두환 씨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치언디에 쓰였으니까 보조사를 붙이지. 너만 못했어. 이렇게. 그죠? 보조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B번에 이전명사를 쓸 때가 있어요. 이전명사는 응당, 보조사는 붙여쓰고 오늘 띄었었거든요. 시간에 이때는 한정, 제한. 이때는 시간의 동안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그는 1년, 자 보세요. 띄우고 만해요. 이럴 때 시간의 동안이 1년이라 시간의 동안.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자, 이럴 때만 시간의 동안. 자, 두 개 되셨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의 동안, 올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부사입니다. 나는 집에 오래 있었다면 오래, 뭐 조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부사. 오래간, 자, 이럴 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오래간 만에 이렇게 써야 맞는데 이랬으면 틀려요. 분명히 시간의 동안입니다. 이건 하나의 단어로 관습적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단어로.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얘는 어떠다? 시간의 동안이지만 오래간 만에 이렇게 붙여 쓰도록 하나의 단어처럼 이렇게 붙여. 이거 오래간 만에 준 말이 뭘까? 이거 줄여보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런 표기도 많이 나오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정도. 물론 많아도 있지만 그건 두고 일단. 따라서 그때 이후 3년 만이다 할 때는 바르게 썼죠. 띄었었죠. 경관 시간. 근데 오래간 만에 붙였었죠. 답이네. 정답이네. 2번. 왜 답이 됐는지 이 명쾌한 해석과 구분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정답을 마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 득점이 안 되는 거지. 자, 면밀히 보시고 다음 3번 볼까요? 3번 한판, 한 있죠. 한 동그라미, 세 판. 4번에 바로 봅니다. 한 번. 4번에 또 한 번 있죠. 한 판이든 한 번이든, 그죠? 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띄었을 때, 그죠? 한 판이든 한 번. 이럴 때 띄었을 때는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띄었었다고 가정하고 수관형사라 그래요. 수의 의미를 띤 관형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수관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독으로 보면 안 돼요. 문맥 속에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두 세를 넣어서 대체 가능할 경우에요. 문맥상. 가능할 때 이렇게 띄었습니다. 응? 한 판. 그냥 요 단어만 놔두고 한 판, 두 판, 세 판이야 되지. 문맥 속에서 봐야 돼. 그지? 요걸 꼭 알아두시고 한번 보시죠. 동네 한 판 큰 잔치를 벌렸다. 이러면은 동네 두 판 안 됩니다. 그지? 안 되니까 한 판은 붙여서야 돼요. 다음, 토요일에 형님과 나는 장기를 세 판. 이건 응당 띄어. 이건 뭐 두 판도 되고 네 판도 되겠죠. 띄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은 시간 날 때 바다 낚시나 한 번 갑시다 할 때 바다 낚시나 두 번 갑시다. 이런 문맥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짬 날 때 언젠가 한번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부사로 쓰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구나 두 번쯤은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럴 때는 붙여서야 된다. 한을 뒤에 한 판 다음에 한 번 같은 경우에 저렇게 나왔을 때
띄었을 때는 수관형사인데 어떤 경우 두세로 대치해서 가능한 문맥에서는 띄었으면 돼요. 자, 그게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번엔 한 번 붙여 쓰고 한 번쯤 둘 다 붙여 써야 되겠죠. 5번의 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할 때 이때 지는 띄었어야 돼요. 왜? 뒤에 사흘이죠. 이 경관 시간 지를 띄었을 때 이전 명사는 내가 대지바 할 때도 얘기했지만 경관 시간일 때 사흘이란 경관 시간이 있죠. 그러네 바람이 세척에 부는지 요건 붙였습니다. 여러분 뒷문장과 연결 안 해도 내가 막연한 의문 얘기했어요. 항상 경관 시간이 되면은 지는 띄었으면 저 이전 명사 막연한 의문은 넌지름 붙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막연한 의문이 있냐 판단해 볼까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문맥이잖아요. 뒤에 또 다른 정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이런 막연한 의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막연한 의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뒷문장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따라서 5번은 나간 지 사흘 만에 얘는 띄어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막연한 의문이 포함되어 있고 뒷문장은 그러니까 가로수 가지들이 꺾였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쪽에서 알 수 없느니 막연한지는 정말 모릅니다. 나간지 여기 부는지까지 해서 이게 뒤에 내용을 고려할 때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뒷문장은 새로운 의미니까. 자, 그러면 5번에 집을 나간지는 띄어쓰고 부는지는 붙였어야 한다. 여기도 중요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띄어쓰기를 잘못한 것. 1번은 더 쉽다는 보조용언입니다. 듯하다, 더 쉽다. 그죠? 듯하다, 더 쉽다 이런 것은 추측 보조 형용사예요. 이게 아닌 띄우고 더 쉽다. 듯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번에 뛸 듯이 할 때 뛸이 보면은 뛰다의 리을이 있죠. 리을 동그라미. 여기 지금 3번도 문제는 작지만 설명을 일일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냐니까 요건 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쓰이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는 문맥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문맥도 있어요. 다음에 듯하다 이런 거 봅시다. 그는 뛸 듯이 기뻤다. 똑같이 비가 올 듯이 하늘이 컴컴했다. 여기 잘 보세요. 올 듯, 말 듯. 구름에 달가듯이. 자, 여기 한 4개. 다음에 비가 올 듯하다. 좀 전에 듯하다도 더 쉽다. 자, 이런 너드게의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 듯이, 이럴 때 듯이, 이럴 때 다음에 구름에 달가듯이, 다음에 비가 올 듯하다. 또는 더 쉽다. 잘 보시면 지금 색깔을 달리하면서 다 기능이 달라요. 이럴 때 이거 3개는 같습니다.
이럴 때 듯이 뜻은 이전 명사야. 이럴 때는 이전 명사다. 이전 명사. 왜? 앞에가 관형사형이에요. 여기 보면 띠다 어간이고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다음에 올 뜻이 오가 어간이고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 다음에 오다 어간이고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 요거는 말에서 원래 관형사형 어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말뜻. 요거 확실해지죠. 오다에서 리을 관형사형 어미. 얘네들은 전부 다 관형사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일이 뭐냐 할 때 형태수 분수 가면 하다의 어간입니다. 어간 플러스 리을이 뭐냐, 이 리을의 기능이 바로 띄어쓰면서 일을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관형사형 어미 똑같아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 하면은 이게 바로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아까 저기 설명을 조금 드린. 자, 앞에 관형사형이 이렇게 오면은 관형사형은 체언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으로 띄어쓰면서 뭐가 됩니까? 듯이든 듯 또는 듯이 들다 뭐가 됩니까? 바로 조사가 돼요. 조사가 아니라 이전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 구름에 달가듯이 할 때는 왜 붙였었냐면은 여기는 가가 바로 어간입니다. 바로 어간. 가봐에 어간은 단독으로 안 쓰여요. 잡 띄우고 다 이래 쓰는 법이 없죠. 그러므로 이때는 어간 바로 뒤에 오는 듯이는 어미로 응당 붙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여기 관형사형이지만 듯하다 이런 구조, 듯싶다 구조는 뭐 보조 용언으로 톰사가 보조 형용사입니다. 무슨 의미? 추측을 뜻하는. 이렇게 구분이 딱 되셔야 돼요. 뜻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셨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이 길이 아닌 띄우고 듯싶다. 듯쉽다 자체로 뭡니까? 추측 보조 형용사 듯하다와 같았죠. 2번 뛸 할 때 띠다의 리을 동그라미 관형사형 어미 듯이 이전 명사. 세찬 바람이 일듯이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일어나다라는 뜻의 일다는 기본형이 이다가 아닙니다. 일다입니다. 그럼 일이 어간이야. 일이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에요. 일이 어간이므로 듯이는 구름에 달가듯이 가디에 듯이가 붙었듯이 어미로 붙였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얘기 다 했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있는 띄우고 듯하다 그죠.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까지가 관형사형이고 띄우고 듯은 이전 명사 이렇게. 자 분별이 됐습니까? 4번 뭐 또 한 번 나오죠. 공 한 번 잘 찬다 할 때 공 두 번 잘 찬다 이런 말은 불가능하죠. 문맥에서 붙였어야 돼요. 자 4번에 2번 보면은 철호씨는 최신이 심신이 할 때 철호씨 성명 최지평씨 할 때 씨는 띄었습니다. 또 지평 띄우고 씨 띄었습니다. 최씨 개인을 얘기할 때 띄었으죠. 단 붙여쓰는 경우에는 씨가 성의 연장선상에 있을 때입니다. 최 씨가 그 일을 맡으시오. 개인을 얘기하면 띄었어야 돼, 씨는. 그런데 최 씨 무신정권 이럴 때는 최 씨,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성의 연장에 쓰기 때는 전미사이므로 최 씨는 붙여 쓰겠죠. 그 구분 하세요. 띄었어야 되고 3번은 변덕이 죽을 보세요. 또 듯 나왔죠. 듯하다 구조지만 끓다 할 때 끓은 어간이에요. 어간. 어간에는 모두 붙여줘야지.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죽 띄우고 죽은 왜 띄웁니까? 죽과 끓은. 죽이 끓을 때 조사가 생략됐다 보니 죽 끓 듯 띄우고 하는구나. 이때 드시든 좀 전에 보신 일듯이라든지 저기 보면은 뭐예요? 바로 가듯이와 같아요. 어간이거든요. 저 판별을 잘 연결해서 이 응용을 해야 됩니다. 4번 지구상. 상은 물체 위쪽이죠. 윗상이니까. 근데 알아둘게
구체어, 말하자면 구체어는 실제 감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구는 구체어예요. 그럴 때 띄어쓰고 상은 인터넷상, 추상어가 앞에, 인터넷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 할 때는 컴퓨터 인터넷 전산망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상 할 때는 뭐 추상어가 올 때는 붙였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구체어 띄어쓰고 이전 명사 상, 추상어가 오면 붙였습니다. 이 충무공, 이때 충무공은 시호입니다. 시호도 호죠. 이율곡 붙였죠. 성과 호는 붙였어요. 그럼 이가 성이 먼저 나왔고 충무공도 호다 말이야. 시호. 붙였었다. 맞죠? 정답이죠. 그죠? 5번이 정답이겠죠. 자, 5번 갑니다. 띄어쓰기에 말하지 못한 거 매, 약, 전, 다음에 고 1, 2, 3, 5는 모두 이전 명사의 형태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매경기 약 2시간, 그 다음에 전대원, 그 다음에 고 이런 건 전부 이전 명사 형태 띄어쓰는데 늘 얘기하지만 4번에 제가 있습니다. 제. 이 제는요 한자어인데 제1장, 제2장 할 때 순서를 나타내는 제는 무조건 접두사예요. 제가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오는 표현 숫자든 한글이든 띄어쓰면 안 돼요. 접두사는 단독으로 안 쓰이거든요. 순서를 나타내는 제는 접두사이므로 제5회 원래는 제5회를 띄었습니다. 이전명사 원래는 그게 맞고 말하자면 이 얘기예요. 제는 이게 순서 제자입니다. 한자에서 순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띄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제5 이렇게 붙여 쓰고 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요. 회도 이전명사인데 허용을 하는 게 제5회 이렇게 다 붙여 써도 되는 거 허용입니다. 요 둘 다 맞지만 가령 제에서 이렇게 띄어서 무조건 틀립니다. 왜? 얘가 접사거든. 그죠? 여러분들 접사예요. 접사. 순서를 나타내는 제에서는 순서제입니다. 여기서 띄어서 예를 들어 제5회 또는 제5회 뭐 숫자도 상관이 없어요. 이래서는 제에서 접사기 때문에 여기서 띄어서 무조건 틀린단 말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6번 갑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를 바로잡아야 할 문장이면 잘못된 곳이 있다는 얘기죠. 1번 우리 시가 제5 지금 조금 전에 나왔죠. 제5 바르게 썼죠. 그죠? 요게 원칙이고 다음에 요렇게 다 붙여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제에서 띄었으면 안 되죠.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띄어쓰는 거 맞죠? 대에 가능하니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움을 청할 사람이라고는 당신 채은이죠. 뿐 대로만큼 뿐 오늘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뿐이었지만 못 본지 할 때 왜 지는 띄어쓰실까? 바로 시간성이죠. 3년에 된 시점이라 손을 내밀기 어려웠습니다. 자, 김 선생 이럴 때 호칭이나 관직명을 띄웠습니다. 호칭. 김 박사, 김 띄우고 박사, 그제? 자, 그래서 박군, 군도 띄웠습니다. 양도 띄웠쓰고, 이전 명사예요. 딱한 처지를 아시고 학교에서만이라도, 에서만이라도 조사가 여러 개 올 땐 붙여쓰죠. 마음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려, 밑줄, 조사로 붙였습니다. 7. 그간 안녕들 하셨냐? 이럴 때 들은 뭐예요? 전뒤에 붙더라도 여러 명이었다면, 그지? 참고하고, 인사에 잘 있다 마다를 연발하시는 어르신들께 맨 먼저 우리 가족을 차례차례는 반복 합성으로 붙여주죠. 소개했다. 자, 5번이 정답이니 겨울날씨 치고는 밑줄. 이건 치고는 보조사인데 두 개의 치고는 보조사인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영수든 선수치고 공을 잘 찬다 하면 안 되겠죠.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잘 차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영수는 선수치고 공을 못 찬다. 그 어떤 기능을 능력, 재능을 갖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선수니까 잘 차는 사람들을 뽑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할 때 치고 또 는까지 조사입니다. 그죠? 조사가 두 개 겹치셔도 붙여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날씨 뒤에 붙였어야 돼. 치고는 딱. 5번이 정답이죠. 자, 7번 갑니다.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 도대체 이게 얼마도 시간입니다. 문맥으로 봐서 시간의 동안 만인가 띄어썼습니다. 만 됐고 좀 내려 본 부분입니다. 정답. 듣고 보니 좋아할 띄우고 만한. 좋아할이 관형사형이고 만하다 구조니까. 그죠? 좋아할 띄우고 만한 붙이고. 그냥 모르는 척 살 띄우고 만도. 살이 뭐죠? 살이 관형사형입니다.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띄우고 만. 왜? 경과한 시간이죠. 마을 사람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이런 문맥이 있고 그래서 몰라서도 바로 뒤에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막연한 의문이므로 붙였어야 한다. 정답은 1번.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마무리할까요? 띄어쓰기가 옳은 것. 편지 한 장 없이. 한 장은 뭐 2장, 3장 되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가 떠난 여기가 틀렸어요. 지가. 지 띄우 떠난 띄우고 지. 왜? 올해는 시간부사입니다. 오래간만에는 좀 다른 예외라고 내가 설정을 드렸지만. 그래서 여기 떠난 띄우고 지. 국장 겸. 국장 띄우고 겸입니다. 열거하거나 두 말을 이어주는 말. 겸, 대, 및 이런 건 다 띄웠습니다. 비가 올 띄우고 듯하다. 그죠? 듯하다 그죠? 그 듯하다는 추측, 보조 형용사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번에 옷을 한 벌 말고 입을 만큼. 그러니까 한 벌 말고 2벌, 3벌 가능하죠. 문맥상. 그러니까 이럴 때는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넉넉히 가져가라 됐고 입을 만큼도 응당 대로만큼 뿐에서 얘기했듯이 입을이 관형사형이므로 띄었었습니다. 4번이 정답. 5번은 여기 들렸죠. 홍길동 띄우고 선생. 조금 전에 호칭어라든지 관직명은 띄워준다 그랬잖아요. 선생은 호칭어입니다. 그럼 최지평 띄우고 선생. 또는 선생할 때도 최와 선생을 띄웠어야 되겠죠. 주의하시고. 그리고 재직 중이다 할 때 중은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런 뜻이니까 당연히 띄어쓰죠. 부재중, 언연중은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자, 그래서 8문항을 풀었댔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또 헷갈리는 부분 정리를 하면서 만이라든지 듯 이런 부분 또 뭐 외국어와 함께 쓰이는 산, 강 이런 것들은 띄어쓰고 뭐 이런 것들 주의 깊게 한번 보았습니다. 자, 문장부는 지난번에 한번 수업을 했고요. 자, 이제 32 표준어 사정 원칙인데 여기는 미리 공부를 조금 해둘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넷째 줄에 201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규 표준어 39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잘 익혀두세요. 최근에 몇몇 문제들은 이 신규 표준어까지 포함한 내용의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공부했겠지만 자, 거기 한번 읽어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